함께라면 좋은 친구 MBC. 선배, 닭곰탕 사주세요. 아니면 새우탕, 감자탕? 그럼 제가 선배 마음을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우아. 우와, 기대된다, 기대네. 차가운 날씨를 뜨겁게 만든 음식 대령이요. 육해공 탕탕탕. 첫 번째 탕 요리는 뭔가요? 닭곰탕 사주세요. 닭곰탕. 뜨끈뜨끈한 닭곰탕. 배고프단 말이에요. 우와, 북적북적.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맑은 국물 닭곰탕이 육해공에서 공을 대표하는 첫 번째 탕 요리인데요. 뚝배기에서 팔팔 끓여 뜨끈함이 뱃속까지 전율을 타고 흐릅니다. 맑은 국물이 진국이다, 진국. 오, 뜨끈뜨끈 맛있어 보이는데 아침부터 탕을 맛있게 드시러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안 그래도 어제 술 좀 많이 먹어가지고 좀 해장할 겸 해서 왔는데 뜨끈한 걸 먹어줘야지 하루를 좀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장님이 손수 찢은 닭고기를 넣고 물을 넣어 우려낸 뜨거운 육수를 부은 뒤 불꽃으로 뚝배기를 감싸 닭곰탕을 끓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탕은 저렴하면서 한 끼 든든히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온기를 가진 음식이에요. 파를 아낌없이 넣어 파향이 가득하게 만드는데요. 이것이 직장인들 속 개운하게 풀어주는 맛의 비결이죠. 오, 시원해. 국물이 안쪽 깊숙한 곳부터 쭉 올라오는데 맛이 진짜 깊고 그 와중에 깔끔해서 끝없이 들어가요. 큰일 났는데요, 이거?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먹어도 되나요? 한국인의 입맛 사로잡는 파와 닭고기의 조화. 해장을 부르는 알람이네요. 꼭기요. 이 개운함을 알랑가 몰라. 손님들 오시면 여기처럼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나는 데가 없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집에서 끓여주는 맛하고 똑같다고. 맑은 닭곰탕을 칼칼하게 즐기고 싶다면 청양고추와 후추, 고춧가루를 넣어 매콤한 맛을 내면 되는데요. 여기에 밥 한 공기를 딱 촉촉하게 말아주면 탕탕 후룩후룩 그냥 들어가죠. 뜨끈뜨끈한 이 그릇만 봐도 몸이 노곤노곤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육해공 가운데 육을 대표할 탕을 만나볼까요? 고기를 감싼 시래기를 삶고 푹 삶은 등뼈와 목뼈를 넣고 끓이는 감자탕. 육해공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아니, 그렇게 먹고도 또 먹고 싶어요. 감자탕도 사주세요. 감자탕도. 안녕하세요. 저 배 터지게 감자탕 먹으러 왔어요. 네, 배 터지게 드세요. 감자탕 에베레스트? 오늘 끓인 육수 정성껏 부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을 내도록 조리하는데요. 재료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겠어요. 만드는 과정이 힘들긴 한데 손님들이 이 탕 한 그릇 드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깻잎과 팽이버섯을 얹어 향긋함을 더하는데요. 보글보글 익히는 시간도 설렘으로 기다려집니다. 제 최애 중 하나의 음식이 바로 이 감자탕인데 지금 아래쪽에 고기가 토실토실 올라와 있고 시래기에 깻잎까지 너무 맛있겠다. 근데 이게 고기도 고기인데 시래기가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강원도 양구 펀치볼에서 계약 재배한 국내산 시래기예요. 일주일 동안 정성 들여서 삶고 우리고 한 시래기예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 나오는 맛. 이 비법으로 만들어진 감자탕 맛을 보는데 전생에 산 적은 아니죠. 뜯는 재미에 부들부들 찢기는 고기를 정신없이 먹게 됩니다. 찢어지는 살결부터 정말 야들야들하고 와, 원래 이렇게 감자탕 고기가 부드러운 거였어요? 감자탕도 감자탕인데 저는 사실 이 푸짐한 시래기가 정말 기대됐거든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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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배운 사람처럼 먹방을 하는데요. 와우, 진짜 맛있게 먹네요.
육수의 맛도 봐야죠. 어때요? 육수가 안쪽에 자작자작하게 배어 있어서 안쪽에 팡팡 터지는 맛까지 찾아올 만한데요. 얼굴만한 등뼈를 뜯으며 제대로 포식하는데요. 고기로 속은 채우고 뼈는 수북히 쌓여갑니다. 역시 시래기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이 조합은 역시 탕탕탕. 저기 사장님, 저희 리필이요. 무한 리필에 무한 감동이지만 정말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젓가락에 쉴 새가 없네요. 와, 진짜 너무 배불러요. 더 먹고 싶지만 더 이상 못 먹어요. 진짜 많이 먹었는데 세 번째 탕 가능합니까? 아중 호수에서 만날 음식은? 잘 먹었다. 고기를 먹으면 항상 티를 내줘야 돼요. 하지만 전 고기를 또 먹을 거예요. 어떤 고기? 물고기. 오. 육해공 회를 접수할 물고기는 메기? 저는 아니에요. 너네 정말 맛있게 생겼구나. 메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더 거물급? 무엇이지? 탕탕탕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눈을 크고 더 크게 찾아보시라. 찾아새우? 겨울철에 이 탕 한 그릇이 보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갈한 밑반찬과 함께 먹는 새우탕.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될 깊은 맛이 나옵니다. 여기 실가루랑 새우랑 이렇게 떠가지고 국물에다 적셔서 드시면 시원히 좋습니다. 이 자연산 새우입니다. 직접 잡은 겁니다. 직접 잡은 거예요? 봉동천 고산천에서 잡고 있습니다. 어머, 그럼 오늘 갓 잡은 신선한 새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새우가 진짜 푸짐하게 들어갔어요. 새우탕의 지원군 뜨끈한 솥밥도 납시오. 와, 이렇게 부스러운 솥밥이 나오니까 밥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시래기 시장 거 보세요. 후루룩. 쫙쫙 부들부들 찢어지는 시래기. 새우와 시래기를 한 입에 넣어 먹으면 둘의 환상 조합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시래기에 새우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와, 새우가 도대체 몇 마리야. 너무 작고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한 새우. 작지만 새우가 가득가득 겨울철 별미죠. 아까 감자탕에서의 시래기는 그 육수의 진한 맛과 함께 잘 어울렸다면 지금 여기 새우탕에서의 시래기는 개운하면서도 얼큰하네요. 새우와 시래기에 시원한 깍두기를 얹어 한 입에 으앙 먹으면 씹히는 맛도 고소합니다. 밑반찬도 맛이 있으니 여러 해물 넣을 필요 없이 새우 하나만으로도 국물이 끝내주는 음식이 좋죠. 오, 시원하다. 오늘은 육회국을 넘나들면서 닭곰탕부터 감자탕, 새우탕까지 먹어보았는데요. 역시 이렇게 춥고 쌀쌀한 겨울에는 이 뜨끈뜨끈한 탕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탕하세요. 탕! 날씨 춥고 인생 추울 때 속 풀어주는 뜨끈한 탕 한 그릇 어떠세요? 한 끼로 배도 채우고 속도 채우는 서민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맛있는 탕 요리 먹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예부터 산맥의 고장이라 불리던 상주, 겨우내 익어가던 곶감부터 부드러운 명주를 만드는 누에, 그리고 또 하나 맛 좋은 쌀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명물인데요. 이 중 건강한 상주쌀로 한국 음식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주 문화도 즐기고 맛 좋은 한국 음식도 배워보는 현장, 따끈한 문화기행 지금 떠나보시죠. 백두대간이 동과 서로 넘나들고 낙동강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곳. 오늘 이곳에 아주 특별한 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앳된 얼굴하며 인사가 낯설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을까요? I came to Korea to learn more about Korean cooking and wish I can deepen my knowledge in the culinary area. So I'm very excited as well. 요리하는 거 더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그 오는 김에 또 다른 지역에 저 부산에서 왔는데 대구 쪽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 사귀고 싶어서 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 지역을 좀 알리기도 하고 또 우리 한식의 음식 문화도 좀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시행하는 행사인데요. 맛있는 밥 한 끼를 만들어서 이제 한 끼의 클래식을 한번 꾸며보는 그런 행사입니다. 한국 문화에 끌려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 한식을 배우기 전 일단 지역의 문화부터 배우러 나섰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전거는 다양하게 보급되어 있지만 상주만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 문화는 놓칠 수 없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고향에는 변속기가 없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모든 자전거에 있긴 하는데 한국에는 옛날부터 이런 거 있다는 거 보고 좀 신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12살 때 생일 날 때 그 아버지가 자전거 사주셔서 그때는 많이 탔어요. 저마다 자전거에 대한 경험은 다르지만 이곳에 와서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가는 학생들. 자전거의 고장 상주에서 자전거와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자전거를 탔는지 좀 더 알게 되었고 저도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전에 이런 자전거를 탔었구나 지금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좀 더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익혀봐가지고 그 자전거 박물관 진짜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친구들한테 조전하겠습니다. 자전거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이곳도 놓칠 수 없습니다. 상주가 명주로 유명한 만큼 옷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한복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만점. 전통적인 옷감을 생산하는 곳에서 한국의 전통 옷을 만나는 순간 학생들 표정 하나하나에도 기대감이 넘쳐 흐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하니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죠? 완비를 한복 입고 싶어가지고 그거 골랐습니다. 혹시 고른 이유가 있어요? 원래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데 한 번도 안 입어봐가지고 보고 싶었어요. 전 초록색을 자유 색깔이라서 너무 좋아해서 이 한복을 골라게 됐어요. 해외에서도 옷 선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한복. 은은한 색감에 아름다운 문양까지 더해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인데요. 덕분에 곳곳에서 포토존이 열렸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는 전통 옷이 여자들이 입는 옷이 그 빨간색으로만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입어보니까 저한테 잘 맞는 색깔 좀 더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전에 입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복은 항상 입으면 좀 그 조선 때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전통 의상에 대한 관심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던 우리의 전통 의상. 궁중의 복식과 더불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Hanbok is very colorful. That represents status and represent the people of Korea. So it's very interesting when learning about hanbok. It represents a lot of stuff. So I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it. 한복을 입고 역사를 대해 알게 되는데 심장 너무 떨리고 그리고 진짜 와, 저 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났어요. 상주와 한국의 문화를 몸소 체험했으니 이제는 한국 음식을 맛볼 시간. 빠듯한 일정에 다들 피곤할 법도 한데 어째 기대에 찬 표정입니다. 제일 특별한 소중한 우리한테 한국 음식을 만들기로 요리할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하러 가볼까요?
상조에는 조선 말기 한국 음식을 정리해둔 시전서라는 요리책이 전해지는데요. 오늘 이 행사는 그 요리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획하게 됐습니다. 불고기나 닭갈비, 찜닭도 많이 먹었어요, 저에.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에서 비빔밥이랑 불고기를 볼 수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기대되는 음식 모두가 들뜬 기분이지만 어째 설명을 들어보니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물을 쓴다면 그러면 뭐예요? 고명은 웃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내고 색을 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나는 당신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는 A도 되거든요. 이게 한국의 음식 문화예요. 한국 문화 배우랴 요리 배우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 학생들 공부할 때보다 더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 와중에 눈치 없이 군침은 계속 흐르고 혹시 기대되는 음식 있나요? What I noticed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food, it is very flavorful every bite, from the chicken to the vegetables to the sauce. 한국 음식을 너무 다양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탄 음식을 다 디저트인데 한국 음식 중에서는 이제 불고기는 너무 달고 맛이 좀 신기한 맛이에요, 저한테. 평소 음식을 만들기보다 사 먹는 게 익숙해진 세대. 낯선 한국 음식이라 만들기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봅니다. 드디어 음식 조리가 끝나고 만든 음식들을 모아 각자 도시락에 담아보는데요. 보기에 좋은 떡, 맛도 좋은 것처럼 보자기로 예쁘게 포장도 해봅니다. This is my first time cooking Korean food. Thanks to this culture experience, I get to have a chance to cook tteokbokki and bulgogi. It was really interesting because it's my first time when I tried this experience and doing some dashraks and also cooking. It was really interesting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맛있는 한 끼 밥상 잘 먹겠습니다. 그 나라의 음식을 배운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는 일. 한식을 배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한식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경험을 체험해봤습니다. 아주 재미있었고요. 여기 와서 맛있는 음식 어떻게 하는지도 알게 되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고 다시 또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을 배우기 위해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 그들에게 있어 문화는 소통의 창구이자 기회의 장인데요. 지역의 문화를 익히고 한국의 전통을 배운 이 시간이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남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뭐 농촌인가 봐요? 근데 이맘때쯤이면 사실 뭐 추수도 다 했을 때고 여기는 딱히 제가 할 일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오늘도 할 일이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또 부르셨겠죠? 어떤 일이 됐든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잘 완수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녀가 향한 곳은 모양도 각양각색, 귀엽고도 독특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육이들의 천국. 추운 날씨를 피해 색다른 체험을 찾아온 사람들로 일손이 부족하다는데요. 워크걸이 떴다. 오늘의 미션, 다육식물 체험농장 편입니다. 여기가 그 다육이 식물원인가? 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지어다. 비닐하우스 안을 빼곡이 채우고 있는 건 일명 다육이라 불리는 다육식물. 주인장이 손수 키웠다는 다육식물의 종류만 무려 10만여 종인데요. 단일식물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여기 다육이 농장이라더니
다육이들이 엄청 많네요. 다육이 식물원입니다. 한 100종, 200종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 한 1000종? 2000종? 이 정도 되려나요? 1000종, 2000종이 뭐예요? 제가 다육이 식물을 이렇게 모아서 키운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한 10만 종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10만 종이요? 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세어보실란가요? 10만 다 세려면 오늘 부족할 것 같은데. 네, 다 못 세죠. 안 그래도 오늘 또 일손 필요하다면서요? 네, 일손이 많이 필요하죠. 아, 그래요? 네. 저 일 좀 잘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시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저를 먼저 따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욕 충만한 워크걸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미션은 다육식물 돌보기. 물도 줘야 되는데 줄 때도 조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세면 애들이 이파리가 부러져. 네, 그러니까 조금씩 기울여 가지고 주세요. 얼른 조금씩. 네. 저를 시키지 마시고 일해주러 왔으면 얼른 일을 해야 돼. 내가 다 하네 보니까 이렇게. 자, 더 기울여서 더 기울여야지. 그렇지요. 자. 이런 섬세한 관리 덕분에 더욱더 예쁘게 잘 자라는 거겠죠. 자, 이제 다음 할 일은 손님 맞이 준비입니다. 농장 구석구석을 떼 빼고 광내며 청소까지 미션 클리어. 이제 다육식물을 좀 다듬어서 분갈이를 해야 돼요. 요즘에 지금 분갈이를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화엽이 많이 졌어요. 화엽이 이거를 떼어내야 돼요. 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떼내고 이렇게 떼내시는구나. 네, 이렇게 떨어져요. 다 말라서. 이게 다육이가 건강하다는 결론입니다. 다육이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다육식물을 이렇게 제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이 수입을 해갖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죠? 너무 예뻐요. 색깔과 모양이.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반했죠. 한 방에. 다육이 매력에 흠뻑 빠지셨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기로 하셨군요. 그죠. 다육식물은 관리가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정기적인 분갈이가 필수인데요. 특히 분갈이는 무더운 여름철보다는 가을, 겨울에 해주는 게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벌써 완성했네요. 잘하죠? 네, 잘하네요. 와, 이렇게 정성으로 또 분갈이까지 완성했습니다. 분갈이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잠시 찾아온 휴식 시간.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다육식물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그 자체인데요. 특히 이 다육식물들이 가장 사랑스러운 계절은 다름 아닌 겨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초록빛 강인한 생명력이 더욱 빛나기 때문인데요.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다육식물이 꽃을 피우는 시기 또한 겨울이라고 하네요. 확실히 아까 10만 종이라고 하더니 눈이 막 번쩍번쩍 돌아가요. 막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고 제각각 색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같은 종류도 다 생긴 게 다르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향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향도 나고 그 약간 상쾌한 향이라고 할까요? 그 기분 좋아지는 상쾌한 깨끗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자, 다음 할 일은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장미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을 장식할 수 있게 도와준다니까 한번 가보자. 그럴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겹겹이 쌓으면 장미가 될 거예요. 한번 그러면 자기만의 장미 한번 만들어 볼까?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이곳에선 다채로운 체험도 가능한데요. 그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나만의 도자기 화분 만들기. 흙을 만지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아이들입니다. 식물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를 농촌교육장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농촌진흥원에서
그 시범 사업으로 여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이건 나락 아닌가요? 자, 여기에선 요즘은 보기 힘든 농촌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옛 농기구인 홀태로 나다를 거두는 전통 벼베기 탈곡 체험. 이거 세니까.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농민의 수고로움과 쌀 한 톨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쌀이래. 신기하다, 그치? 처음 해보는 체험에 조금 서툴렀지만 차츰 적응하면서 재미를 붙인 아이들인데요. 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해보니까 어때? 탈곡도 하고 차력도 만들 수 있어서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정말로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거의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를 다 잊어지지 않아요. 잊혀가는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와크걸 오늘 하루 어땠어요? 네, 오늘 이렇게 다육이 식물원에 와서요. 정말 수많은 종류의 다육식물도 보고 대표님 일손도 좀 거들어드리고 이렇게 체험장까지 와서 정말 다채로운 농촌 체험까지 해봤습니다. 아, 다행스럽게도 제가 대표님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워크걸로서 아주 뿌듯한 마음입니다. 또 보상으로 달구지를 타고 가라고 해주셨네요. 아, 아주 기분이 좋은데 한번 달구지 타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춥다고 집에만 머물기엔 너무 아쉬운 계절. 이곳에는 겨울의 추위도 잊게 만드는 자연의 선물, 다육이의 매력과 재밌는 이색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생동감 넘치는 겨울을 만나보는 건 어떠세요? 울산교육 1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옛날 자료들이 이렇게 켜켜이 묵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면 이렇게 소중한 자료들이 이렇게 막 사이사이에 끼어 있더라고요. 학교의 기록은 곧 지역의 역사죠. 지난날의 기록은 누군가 기억할 때 역사로 남습니다. 더 오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울산 교육 디지털 박물관, 지금 만나보시죠.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울산 교육 연구정보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게 홈페이지 형태로 만들어진 디지털 박물관인데요. 개관을 앞두고 추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울산의 교육 디지털 박물관을 만든 걸까요? 울산 교육의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고 그리고 지금 학교들이 많이 이제 폐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옛날의 역사를 찾거나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자료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로 남겨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싫어해. 근데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던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지역 학교 20곳의 소장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문헌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엔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울산에 소재하는 학교들 중에서 좀 오래된 학교,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는 100년 넘은 학교들이 좀 많아서 선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웠고요. 그렇다고 초등학교만 한정해서 하기에는 좀 자료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내부 판단을 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좀 넣자.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목록화를 하고 그 중에서도 좀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거는 들고 온 거죠. 들고 와서 이제 하나하나 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도 제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또 금방 잊혀지는 게 현실이죠. 한국만도 거쳐서 만주까지. 저희가 이때까지 병영 100년사
거기에 나오는 이제 책자를 보면서 추정을 하고 학적부를 통해 가지고 이 신학교 자료가 없습니다. 사립학교라서 학성 공보가 이제 1919년에 이 신학교가 이제 바뀌면서 그 다음 사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진들은 이번에 수집하면서 처음 나온 사진. 명백하게 사립 이신학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신학교가 울산 지역에서 1906년에 만들어진 학교니까 지금 병영초등학교의 그 원래 이름이죠. 병영초등학교도 그렇고 대현초등학교도 그렇고 100년 언저리에 있는 학교는 지역 현대사 기록의 보물창고입니다. 오, 이제 보물창고인데요. 이거 옛날에 다 한자로 이렇게. 이거 원본은 어디에 있을 텐데 지금 복사본이다, 그죠? 복사본이 이렇게. 그래서 일제강점기 자료가 없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저는 네. 그것도 처음. 네. 이게 일제강점기 자료니까 일제 말기에는 다 창씨개명 있잖아요. 그 창씨개명했다가 이제 광복하면서 다시 성을 찾은 거예요. 원성으로 그래서 이게- 표기한 거예요. 이게 몇 년도 거지? 아까 아니가 이거는 24회 이건가요? 소화 20년이네요.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거 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 기록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이제 많이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고도 정비하고 기록물 담당자도 이제 학교마다 지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하세요. 네. 대현초등학교는 이제 내년도에 100주년 기념이 되는 이제 학교고, 그러니까 울산에서 오래된 학교인 거고, 그리고 이제 학교가 이제 여러 개 이 지역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분교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이제 또 대표적인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좀 잘 정리하면 울산의 역사와 이렇게 연동되면서 연구할 만한 귀중한 내용들이 있는 학교라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연구정보원은 올해 초부터 디지털 박물관 누리집을 구축하고 공간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렇게 연구정보원 내에도 작업실과 수장고 겸 전시실을 새롭게 조성해 연구와 복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자료들 중에 기억에 남는 자료들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울산초등학교에서 타임캡슐이나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한때는 그걸 타임캡슐을 만드는 게 유행이라서 그런 걸 갖다가 만들어 놓고 뭐 이 30년 후에 그걸 개봉하게 되어 있는 멋진 도자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로서 그 울산초등학교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고서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국립중앙도서관 그 자료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유일본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록물 외에도 지금 보이는 상장과 훈장같이 학교 생활과 맞닿아 있는 물건이라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찍어서 남기는데요. 오랜만에 국민학교란 표현 정겹네요. 학교 기록이라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록은 학적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적부가 있고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중도에 이제 포기된 학생들이 남긴 기록인 제적부. 그 학교에 이제 가르치던 선생님들의 기록이 있거든요.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인사기록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이력서 처리라든지 이런 행정문서들이 있는 거고, 그 위에는 이제 학교 졸업 앨범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쓰였던 교재, 뭐 교과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대상이 되고, 학교에 또 남아있는 그 박물들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여기 지금 종도 있는데 이런 옛날에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행정 박물들, 이런 것들도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농고로 만들어진 첫 해에 만들어진 졸업 앨범이어갖고 상당히 사진 그 해상도도 높고요. 학생들이 울산 시내에 이렇게 갔던 쓸 때의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울산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예, 사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해방후 첫봄이라는 그 앨범을 딱 봤을 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앞에는 해방후 첫해 학생들의 졸업사진이 있었고 그 뒷면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해방후 첫 봄을 맞이하면서 야유회를 간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여있던 기록물들이 드디어 빛을 발한 디지털 박물관 개관식 현장인데요. 여기는 울산교육연구정보원 3층인데 이곳에 있는 자료를 비롯해 디지털 박물관에서는 도서, 간행물, 문서, 사진, 학적부 등 6천여 건에 달하는 공개 기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에게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봤는데요. 울산의 근대 교육이 이제 100년을 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라져가는 자료가 많았습니다. 그 자료를 잘 수집해서 보관하고 또 후세에 또 이어주기 위해서 이걸 박물관 만들게 됐습니다. 또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또 언제 어디서든 또 손쉽게 자기 학교의 옛날 사진도 볼 수가 있고 또 시기별로도 주제별로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걸 시작해가지고 또 실물 박물관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손때 묻은 자료들을 모아 디지털 자료로 남기는 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아이들 세대를 이어주기 위해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이 쌓일 디지털 박물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쿠아리움에서 특별한 미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발달장애 청소년 아티스트 13인의 공감전입니다. 장애를 딛고 미술로 소통하는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의 성장 이야기. 겨울 추위를 녹이고 마음까지 훈훈하게 하는 전시회입니다. 바야흐로 우주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우주에 관심을 가졌고 오늘날 우주 산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겨울방학을 앞두고 우주에 대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과학 전시. 우리나라 천문 관측 기록의 역사부터 미래 우주 산업 정책까지 한눈에 만나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300여 종의 수생 생물을 만날 수 있는 아쿠아리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쿠아리움 소품들 사이로 크고 작은 그림들이 보입니다. 조금은 거칠고 서투르지만 개성이 넘치는 작품들. 관람객의 시선이 모이는데요. 대전 지역 발달장애 청소년 아티스트 13인의 작품입니다. 저희들이 이 전시를 주최하게 된 거는 이 아이들이 칭찬하는 곳에 응원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을 이 전시를 통해서 점점 발견하게 되고요. 그 그림들이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또 어려웠던 그 단점이 강화가 되어서 이렇게 사회 속에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특별전.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담고 있는데요. 겨울 추위가 사람들의 몸을 꽁꽁 얼어붙게 하지만 이번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전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작가들은 타고난 재능을 일찍 발견해서 작가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활발한 전시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았고 전문 갤러리에 초대되어 초대전을 하기도 하고 기업에 취업이 되어 직업작가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인공 발달장애 청소년들. 짧게
짧게는 1, 2년, 길게는 10여 년 가까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던 이들이 그림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소통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저는 빵빵이, 이기철 가족들도 좋아해요. 그리고 물속에서 살아있는 수다리 친구들도 제일 좋아해요. 이 그림은 핑크빛 봄이 왔어요예요. 고압력에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어요. 핑크색 벚꽃이 엄청 많아요. 가전제품 캐릭터도 그린 게 특징이에요. 저기에 제비벚꽃도 있고 벌이 꿀을 먹어서 배부릅니다. 이제 밖에 나가는 거를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시청각 자극이 너무 강해서. 근데 이제 집에서 보이는 곳에다 다 뭔가를 그리고 있어서 그때부터 이 친구는 이런 것이 재미있는 친구구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도 받게 되었고 점점 더 성장을 하는 지금 모습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림을 만나면서 점점 더 성장하는 아이들. 말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풀어내면서 자신감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표정했던 얼굴에 미소가 돌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아이들에게 그림은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여행을 다녀오는 거 좋아해서 많은 것을 보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어요. 이걸 토대로 이제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서 진짜 행복함을 느끼고 즐겁게 이제 살아가는 게 제일 큰 저의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생긴 목표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기 위해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듯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겐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더 큰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이번엔 흥미로운 과학 전시가 열리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으로 가볼까요? 겨울방학을 앞두고 기획전 우주로 가는 길을 찾다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주시대, 국가기록원의 소장품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천문과 우주에 대한 기록을 한눈에 알아보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5월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오래된 천문 관측과 기록의 역사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천문 우주 분야의 기록물들을 모아서 우리가 우주를 향한 도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영상과 기록을 통해 수백 년 전의 천체 관측 방법을 보여주고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도전과 성과를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존에서는 고문서를 통해 우리나라 천문 관측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 관상감에서는 헨리 혜성의 모습과 거리를 정확하게 관측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평가받는 기록입니다. 보시는 것은 1759년 조선 영조 때에 헨리 혜성이 지구를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그 헨리 혜성의 모양, 그다음에 위치, 거리 등을 많은 관상감 관리들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관측하고 기록해 남긴 그런 아주 가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록은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기록학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아서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존에서는 인류가 정복한 달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와 최순달 박사의 이야기, 그리고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위성 발사체의 모형도 전시돼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달 탐사를 통해 가져온 월석입니다. 우리나라의 월석은 단 2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폴로 11호 월석이고요. 대통령 기록관에 가시면 원본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지금 보시는 아폴로 17호 월석입니다. 미국 아폴로 사업으로 월석을 많이 채취를 했는데 월석들을 미국 정부는 많은 나라, 우호 관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증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중 한 나라로서 증정받게 되었고요. 1973년에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처에 증정한 사진이 뒤에 이렇게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존에서는 세계 각국의 우주항공 분야의 법과 계획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앞다투어 우주 개발을 실천하는 지금, 우주를 향한 청소년들의 꿈과 호기심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현재까지 우주를 향한 도전을 담고 있는 많은 기록물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기록물들을 잘 남기고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겨울방학 가족분들과 방문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우주는 더 이상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도 수백 년 전부터 우주와 천문에 대해 탐구해 왔는데요. 이번 특별전을 통해 우주를 향해 뻗어나갈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